네, 자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 자, 무슨 법이랬죠? 둘째 시간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법 이름에서 뭔가 나와요. 법 이름에서 뭔가를 촉진하는 법이죠. 촉진법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를 적었다고요. 이쪽에 딱 적었는데, 특히 그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절차는 좀 뭔가 절차가 많았죠. 왜 뭐 기본 방침이 어떻고,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뭐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런 식으로 막 절차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빨리 하자 이런 뜻이지. 빨리 하는 법이 뭐다? 쉽게 얘기하면 뭐 도시 재정비 촉진법인데, 자 여기 이제 중간 조금 밑에 보면 1번 양갈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출제가 됐었는데 한 3번 나왔다고 보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1번이 중요한데요. 1번이 보면 1번 동그라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방금 했죠? 이거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또 2개가 돼 있는데요.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무슨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정비법은 2년 전에 대폭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전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방금 이야기했던 빈집법상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있죠, 그죠? 이게 원래는 우리 정비법 상의 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법으로 갔어. 빈집법으로 간 이유는 소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 사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좀 뭔가 지역이 넓어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근데 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조그만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재개발 사업으로 이익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익을 거의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관계가 막 대립돼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용산 사태예요. 용산 사태 아시죠? 이 용산 사태가 왜 일어나면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게 개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 사업 속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있었잖아요. 예? 넓은 지역을 해놓고 일부 지역은 주거 지역에는 주거 상태를 개선하는 거고, 또 뭐 상업 공업 지역은 뭐 하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같은 상가나 공장 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더라는 뜻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뜻이지. 특히 어느 지역이 보면 이제 건축법을 할 때 우리가 할 건데 가로구역이 나온다고요. 가로구역이 뭐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말해. 가로구역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가로구역이지. 하나의 가로구역이 있겠죠. 근데 그 가로구역이 보니까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느 가로구역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한 20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도로가. 그럼 도로로 둘러싼 이것이 바로 가로구역이죠. 그러면 원래 의미의 정비 사업은 이 가로구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로구역을 막 전부 정비구역 지정하셔야 하다 보니까 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산 사태 같은 게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로구역 단위로 해버리자고. 그냥 가로구역 있죠. 종전의 가로구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가로구역의 특성에 맞는 소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재개발 사업 이런 걸 하자는 뜻이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택 정비 사업이야. 이게 이제 소규모니까 그냥 우리 정비법에 놔두지 말고 다른 법으로 가버린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방금도 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역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여기 주택단지가 있을 때 이게 낡았어요. 아파트가 아주 낡았다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주택이 아닌 지역도 같이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죠. 요거는 정비법에 그대로 두고
어떤 경우에 아주 소규모로 하는 재건축 사업이 있죠. 이거를 또 빈집으로 보내붙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결국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는 정비 사업은 모두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법에 남아있는 거 몇 개와? 3개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제 빈집법에서 뭐죠? 빈집법에 따른 무슨 사업 외운다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지었을까요?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법이 무슨 법이죠? 정비법이고, 거기서 다루는 게 이제 정비사업이 이제 되는데, 이 정비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정비사업은요,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어떤 그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입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까? 어? 아니, 정비사업은 이미 한 번 개발이 된 지역입니까? 안 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된 지역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시지역이라고요. 이미 도시지역으로, 즉 주거지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무슨 지역에 생겨진다고요? 도시지역에 생겨지는 거야. 근데 이 도시지역이 한번 개발이 됐다고 하면 사람이 늙듯이 건물도 낡아지죠. 낡아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정비사업이라 한다고요. 정비사업 자체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됐다 안 됐다?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뭐가 되죠? 노후화가 되죠. 노후화돼서 이거를 정비하는 이제 것이 바로 무슨 사업이라고요? 정비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인구가 팽창하고 이렇죠. 인구가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의 특색은 이거 이제 꼭 비교를 하신다면 이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야. 무슨 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도시지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지역이야. 도시지역은 개발된 지역이에요. 도시로 개발했다고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이번에 신도시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이다? 그때 이야기하면 신도시 사업이다. 새롭게 도시를 만든다.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요? 둘 다. 이 사업, 정비 사업이 되든 도시개발 사업이 되든 간에 결국은 공통점이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거지. 보기 좋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지금 하고 있는 1번 동그라미 있죠? 아까 재정비 촉진 사업의 1번은 키워드가 정비 사업이고 2번은 키워드가 뭐죠?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럼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로 개발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신도시 사업이다. 맞죠?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두 개를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정비 사업과 무슨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은 소위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동네는 지금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동네가 못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요. 그게 재래시장이 있었다고요.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씩 제가 장을 보러 한 번씩 갈 거 아닙니까? 요새 남자도 하죠. 와서 이제 어떻게 내 먹을 거 내무로 이제 사러 가면 비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산 받쳐 서면서 뭐 장을 봐야 되잖아. 근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네가 지금 시장 정비 사업이 됐다고요. 시장 정비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막 뚜껑을 탁 닫아 붙어. 그럼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장 볼 때는 우산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사업이다? 시장 정비 사업인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시장 정비 사업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도로라고 하나 적어주십니다. 도로 같은 걸 만드는 거, 도로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도로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공익적으로 좀 촉진할 필요가 있죠.
네 가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다. 됐습니까? 네 가지. 다시 외워봅니다. 1이 뭐죠? 줄여서 정비사업. 2번이 도시개발사업. 3번이 시장정비사업. 네 번째가 도시군 계획실수사업. 이런 것들은 빨리 할 필요가 있죠. 빨리 하는데 빨리 하는 절차가 바로 그 어떤 지역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다면 1번 양갈로가 제목이 뭐죠? 재정비 촉진 지구 유행인데 이게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유행이 특히 이제 21회 같은 경우는 고밀복합행위 그 있죠.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고밀복합행위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유행이 세 종류가 있는데 주거지행이 있죠. 주거지행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재개발도 주거지행이 있을 수 있겠지. 아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했잖아. 그게 돼요. 근데 중심지행은 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돼 있죠. 이게 내가 볼 때는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 도시환경정비 있죠. 도시환경 개선.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은 세 종류만 외워둡니다. 무슨 형이 있고, 주거지행이 있고, 중심지행이 있고, 고밀복합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시재정비촉진법의 핵심을 끝냈습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도시재정비촉진법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설물법은 진짜 중요한데요. 자, 시설물법 들어갑니다. 시설물법 들어갑니다. 자, 근데 시설물법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설물법상의 시설물은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시설물법 시설물을 한 장을 넘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7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그 1번 양갈로가 있죠. 1번 양갈로가 뭐죠? 제1종 시설물이고요. 2번 양갈로가 뭐죠? 2종 시설물이고 3번은 3종. 이게 지금 이제 3종이 신설된 거예요. 3종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설물을 세 종류로 나눈다는 거지. 그죠? 나누는데, 그럼 1종이 어떤 거냐면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 1번 양갈로에 보면 1종 시설물 중에 5번 동그라미 제가 색칠해 놨죠.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래 놨죠. 이게 왜 찌란 걸 해놨을까요? 나왔으니까가 이거 나와야 된다고 해놓은 거야. 이거 우리 교재가 이제 이번 시험에 출제되기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 올해 20위에 나왔다고. 이거 21층 이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그죠? 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층 이상이다?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얼마? 5만 제곱. 자, 우리가 이제 연면적을 지난주에 했는데 연면적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이야기하고 그때 지하층은 포함한다. 포함 안 됐습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빠진다. 그거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종은 어떻게 돼 있나요? 2종에도 5분위 보면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종이다? 2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구태여 시설물법을 만들었느냐?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여튼 어쨌든 시설물에 해당되면은 철저한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매 오래됐죠. 오래전에 이제 아마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인명피해도 많았고 했죠. 그래서 성수대교 같은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자 이런 뜻이죠. 이게 성수대교는 결국 시설물이 되는 거야. 내가 볼 일종이야, 일종.
일종 시설물입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정해놓고 일정한 아주 철저한 점검을 하자.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시설물법인데, 그럼 시설물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방금 했듯이 몇 종과 몇 종으로 이제 했다. 1종과 2종은 법으로 정해놨어. 이걸 뭐라 한다? 법정 시설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설물? 법정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3종이 없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예?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다. 들어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1종, 2종은 법으로 탁 정해놨는데 그런 규모가 아닌데도 뭔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고시한 시설물을 우리 이름을 뭐로 붙이자고요? 3종으로 하자. 그래서 3종을 보면 밑에 두째 줄에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라고 돼 있죠. 그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이 돼 있죠.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종, 2종은 이제 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충 해놓고 실제로 이제 시행령에서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둘째 줄의 제목이 뭡니까?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해놓고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건축물이 아닌 게 훨씬 많아요. 근데 훨씬 많은데 여러분들과는 관련이 없잖아. 제가 방금 성수대교를 이야기했지만 성수대교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장 근무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위주로 했는데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1종이냐 2종이냐를 나눌 때 아까 21층 이상은 일반적으로 1종이죠. 근데 여러분들 관련된 공동주택은 절대로 1종이 없다는 거지. 박스를 딱 보면, 박스에 보면 가목이 뭐예요? 박스 안에 가목이 공동주택이잖아. 근데 공동주택에 보면 1종은 아무 말도 없지요. 아무리 여러분들 근무하는 아파트가 21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2종에 불과한 거야. 오른쪽에 2종이라고 되어 있죠. 몇 층 이상이죠?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세 문제가 연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몇 종이다? 2종이다, 1종이다? 2종이다. 그럼 21층 이상은 몇 종이다? 그것도 2종이다. 그러니까 16층 이상 모두가 다 몇 종이다? 2종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15층 아파트짜리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건물을 하신다 하게 되면 사실 시설물법은 일단 알 필요가 없지. 1종, 2종만 있다면. 이해되십니까? 근데 16층 이상이 딱 근무하게 되면 지금 하는 점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합니다. 그럼 시설물에 해당되면은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자, 7번 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시설물에 해당되게 되면 일단 이 법상에 안전점검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긴급자를 붙인 긴급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공통점이 뭐죠? 두 개 공통점이 뭐죠? 안전점검이라. 안전점검이다. 두 개는 이제 공통점인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법이 전부 개편이 되면서 이것이 원래는 이게 이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부터. 왜 빠졌죠? 차이가 뭐죠? 이 두 개는? 둘 다는 공통점은 안전점검인데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뭐죠? 지금 긴급할당. 이게 답이에요. 긴급할당. 이거는 언제 한다? 긴급할 때 한다. 긴급한다. 이거는 언제 한다? 평상시란 말보다 조금 그한 표현이 정기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언제 한다? 긴급할 때 한다. 그래 되지. 그럼 요거 안전점검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의무자가? 그렇지. 야, 진짜 대단하다.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 이것도 관리주체가 하고 이것도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63빌딩 있죠? 63빌딩. 63빌딩은 공동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21층 이상이 되니까 이거 1종이 되는다. 맞죠? 그러면 관리주체가 누구냐고요? 다시 말해 안전점검을 누가 한대요? 그게 63빌딩은 시설물이죠. 시설물 중에 1종이잖아요. 그럼 뭐 안전점검이든 긴급안전 해야 되잖아. 그럼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럼 관리주체가 누구냐고요?
그게 답이네.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물법에서의 관리 주체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1번. 소유자를 이야기한다. 소유자를 한다. 그럼 소유자가 잘 보십니다. 63빌딩을 갖고 갈게요. 63빌딩은 시설물 맞죠? 시설물 맞으니까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정기적은 지금 안 합니다. 뭐 얼마마다 하는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야 돼. 누가? 소유자가. 63빌딩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똑같이 긴급 안전점검도 안전점검이잖아. 누가 해야 된다 했죠? 관리주체니까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요. 언제 한다? 긴급할 때. 그럼 긴급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붕괴, 전도 등 위험성이 있을 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소유자를 합시다.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싶으면 미친다. 안 하면 돈 드니까 하기 싫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긴급 안전점검 당연히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붕괴 우려성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이런 하는 말이 나는 볼 땐 별로 우려성이 없는데 위험성이 없는데 이러면 안 해도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붙다고 떼놓고 원래는 관리주체인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하라 한데 안 할 때는 국토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이 공문시켜서 하게 하거나 무슨 말이겠죠? 그 해당 소유자가 시켜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는 뜻이 이거는 정기적이니까 그런 말이 필요 없죠. 법에 따라 그냥 만약에 반기마다 하라면 해야 되고 2년마다 하면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은 긴급의 해석상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안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류를 했다 이런 뜻이. 다시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고? 관리주체가 얼마마다 하고 법으로 정한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만 이거는요 긴급할 때 하는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장관 등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조문이 있다는 뜻이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설물에 해당되면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정밀 뭐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하죠? 여기 다시 말해 시설물에 해당되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고요? 정밀 안전진단 언제 합니까? 정밀 안전진단 언제 하느냐? 이건 저를 이렇게 하면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정기검진 받아봅니까? 뭐 나이가 40이 넘으면 2년마다 받더만요. 그래서 올해 안 받았더만은 한 3일 전에 뭐가 왔대요. 빨리 받으라고. 연말 되면 밀리니까 받으라고 왔던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주 건강해요. 별 문제가 없으면 끝이죠. 근데 문제가 있으면 뭐 하죠? 그렇지. 똑같아. 근데 이 정밀 이 안전진단은 이거를 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걸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뭐다? 정밀 안전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유독 방금 우리가 이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태가 나눈 이유가 이게 3번 나왔다고요. 특히 21회 같은 경우 주관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1종 시설물에 한해서는 이렇게 있지. 몇 종에 대해서만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역시 노란색이 정기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적이라는 게 겁난다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몇 종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놓은 이유는 63빌딩을 제가 언급한 이유가 63은 1종이죠. 1종 시설물이 되다 보니 이거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게 654야 나중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5년마다 쭉쭉쭉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몇 종에 대해서만. 근데 이게 출제가 3번 된 이유는 공동주택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공동주택 1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서 이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 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기출이 3번 됐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1종에 대해서만 결국은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맞죠? 그럼 1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1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2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걸 했는데 문제가 있는 요 빨간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사유일 때는 해야 되는데 1종이 아닌 것들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됐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5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표 밑에 1번 양갈로 있죠? 표 밑에 1번 양갈로 제목이 뭐예요? 이거지. 안전점검을 실시라고. 근데 주어가 뭐예요? 안전점검이죠. 관리주체잖아. 관리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색칠이 돼 있죠? 정기적으로. 맞죠?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안전점검은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 한 장을 넘깁니다. 76페이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76페이지 양갈로 2번에 1번 별표 세개하고 2번 또 별표 세개합니다. 특히 1번이 더 중요한데요. 자, 첫째 줄 제목이 뭐예요?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인데 역시 주어가 뭐죠? 관리. 이것도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법 조문에는 관리 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몇 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1종 이게 21회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제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뭘 해라?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는데요. 2번 동그라미 보면은 관리 주체는 색칠되어 있습니다. 뭐나 뭐 안전 점검이나 뭐 이거지. 안전 점검이나 뭐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를 하라? 정밀 안전진단을 하라. 그래 돼 있죠? 그래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안전점검으로 내려갑니다. 양갈로 3번이 긴급 안전점검 역시 누가 한다? 1번 동그라미. 관리주체가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뭐를 하라? 이게 다 주관식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안전 해야 된다고 말은 돼 있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진짜 위험한데 소위 관리주체가 안 한다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2번 조문 같은 걸 두고 있고 이것도 아마 22회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누구죠? 국토장관이나 관계행정위원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거나 긴급안전점검 하라. 직접 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해당 관리주체 등등에게도 하도록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됐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는 전부 관리 주체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은 의무인데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 중에 이제 출제가 6번인가 7번 나왔던 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예요. 오른쪽 페이지 5번이 뭐죠? 제목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데 이게 출제가 됐던 거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록하느냐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 누구한테다? 시도의사가 되는 시도의사한테 등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순서를 좀 어겨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복습도 할 겸 73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73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법률 지금 하고 있죠. 특별법을 하고 있는데 용어 정리에서 1번이 뭐예요? 안전점검. 이게 이거래. 1번이 요거라고 1번이. 근데 이 안전점검을 쭉 읽어보면 안전점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색칠이 2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안전점검가? 정기 안전점검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요. 무슨 안전점검? 전기자를 정기 안전점검도 있지만 무슨 안전? 정밀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가 나중에 다르다고요. 이거는 뭐 반기고 요거는 2년, 3년, 4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 것들은 기본 과정할 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를 정확하게 알자? 안전점검이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한대죠 미리.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뭡니까? 긴급 이거죠. 이거에 대한 용어 정리 해놨었고 그 다음에 3번이 이거죠. 맞죠?
이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용어죠.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자 평소에 하는 것이 뭐다? 유지관리가 됩니다. 평소에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읽어보면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정비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보면 해당 시설물의 줄 것입니다. 개량하고 보수하고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럼 이 유지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관리주체가 되지.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76페이지 보면 밑에서 7, 8째 줄에 보면 4번 양갈로가 나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가 주어가 누구예요?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편의와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되죠. 이걸 이제 제가 언급한 이유는 단서조문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서조문을 보면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해놓고 뭐다고 딱 언급해 놨어요? 공동택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죠. 자, 다시 또 들어보면.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까 16층 이상이면 시설물이죠. 그럼 당연히 시설물법상의 점검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시설물법에 따라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누가? 관리주체가. 그러나 공동주택만큼은 예외다는 조문이 있는 거지. 공동택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바로 무슨 법령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법령. 이게 공동택관리법이야. 공동택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 더 철저히. 하고 있으니 이 유지관리는 시설물법에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기출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다시 할게요. 16층 이상이면 시설물이죠. 물론 시설물법에 따라 뭐 유지관리 같은 걸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조문을 두고 있는 거죠. 무슨 법에 따라서 하면 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면 끝인데 그게 이른바 안전점검이야. 나중에 그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설물법을 끝냈습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시설물도 두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깁니다. 78페이지부터 이제 할 건데, 자, 78페이지 보면 소방기본법이 나오죠. 그럼 소방기본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무엇에 대한 법이에요? 소방기본법이에요. 소방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럼 소방이 뭐예요? 소방. 에? 불 끄는 거지. 야, 또 정확하시네. 불을 끄는 걸 소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 불이 났죠. 불이 나게 된 그 불 끄는 거를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돼. 예?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요? 불을 끈다는 말은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을 끄죠. 불이 나는 어떤 물건인데 그걸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을 끌 필요가 있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소방 대상물이 한다. 그러니까 소방이니까 아까 소방은 불을 끄는 거죠. 불 끌 대상물을 소방 대상물을 해요. 불을 끄는 건 불이 났기 때문이지. 자, 이게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겁니다. 소방 대상물은 자, 1번 양갈로입니다. 보면 건축물도 소방 대상물이죠. 그리고 차량, 선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속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 매거든 성명만 해당하죠. 그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해 중인 선박은 빼는 겁니다. 왜 빼죠? 자, 방금 제가 뭐랬냐면 우리 이 법에 따라서 부를 거라고 했잖아. 그럼 태평양 연안에 우리나라 배가 항해 중에 있어요. 항해 중에 있는데 그게 불날 수 있죠. 그럼 불나면 우리 이 법에 따라서 막 거기 막 소방대가 막 출동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출 문제였다고. 항해 중인 선박만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박 건조 구조물로 하고 산림도 있고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동그라미. 인공 구조 거기다가 여러분 손으로 공작물이라고 적어두십니다.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는 공작물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공작물이 뭔지는 했죠 이미. 건축법 할 때 했잖아. 공작물 같은 것도 불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인공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것들이 다 됐죠. 자, 그럼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조직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소방 대상물은 소위 이제 불을 끌 대상이죠. 불이 났을 때 이제 불을 끌 대상물을 소방 대상물이라 하는데, 그럼 불 끄는 활동을 뭐라고 해요?
불을 끄는 활동을 뭐라고요? 거기 소방 활동이라 합니다. 그럼 소방 활동은 누가 해요? 진짜 정확하시네. 소방대가 하는 겁니다. 불 끄는 활동은 누가 한다? 소방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소방대는 단체죠. 소방대는 단체잖아요. 그럼 단체는 항상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다. 그 사람을 뭐라고요? 소방대장이라고 한다고요. 맞죠? 근데 이제 소방관련법에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랬죠? 이미 우리가 첫날에 그렇지. 소방청장이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청장 밑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 밑에 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불 끄는 거와 관련되는 사람, 장이 있다는 뜻이지. 여기도 장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본부장이 있죠. 소방본부장. 자, 누가 있다? 자, 이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소방본부장은 한 우리나라에 한 몇 분 정도, 몇 사람 정도 있어요? 어디에 소방본부장이 한 명씩 있을까요? 응? 그거를 우리가 시도라고 한다고요. 각 시도에 한 분씩 있다. 그럼 경기도에 한 분 있죠? 서울특별시에도 한 분, 그죠? 그렇게 하죠. 각 시도에 한 분씩 있는 것이. 그 장을 뭐라 한다? 소방본부장을 한다. 그럼 소방본부장 밑에 뭐가 있을까요? 소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됩니다. 소방청장 밑에 누가 있고 소방본부장 그 밑에 소방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방대장이 되는 자를 법에 언급을 해놨어요. 소방대장이 되는 자를 언급을 해놨는데 요 두 사람입니다. 본부장, 소방서장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방대장이고 소방대를 지휘하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조금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법에는 요 두 사람이 소방대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세 사람이 있어요. 1, 2, 3. 자, 책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우선 소방대상문 아까 했죠. 소방대상문 했었고 거기 보면 소방본부장 있나요? 4번이 소방본부장이 딱 보면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시도 특자도 이래 돼 있죠. 그래놓고 가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도라고 돼 있잖아. 여기 지자체지. 우리가 이미 했죠. 그래서 각 시도에서 화재 예방 등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우리는 뭐라 하자?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럼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그래서 밑에 이제 6번인가에 먼저 보면 소방대장은 누구 또는 누구라고 돼 있나요? 본부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 화재 등 위급상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소방대장이다. 그럼 소방대원들이 있겠죠. 실제로 불 끄는 거와 관련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5번이에요. 5번이 뭐죠? 제목이? 소방대가 되고 1번이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119 있죠? 그런 분이 아마 소방공무원 같고 2번이 있고 3번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2번은 의무소방원이고 3번은 의용소방대원이 되는데 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원은 되면 왜냐하면 희망하는 자가 다 되거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의무소방원이 현재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이도 있지만 저는 군대 갔다 왔거든. 이게 이제 의무소방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전투경찰이 있었죠. 네, 전투에서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원래는 어디 해야 돼요? 원래는 군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면 군 복무 의무를 다 한 거로 본 게 의무 소방원이야. 근데 지금은 뭐도 있느냐 하면 의무 소방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 끄는데 종사를 하죠. 하면 군 복무를 다 한 거로 보는 거지. 제조과가 여기 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요새는 군대 가는 것도 힘들다대요. 진짜 군대 가는 것도 막 줄 서서 가고 막 기다렸다 가고 이렇게 한다던데 그게 이제 의무 소방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칠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소방대가 꾸려져 가지고 소방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 건물도 소방대 상물이 되죠.
불나가지고 이제 소방대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 역시 계속해서 누군가가 소방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 예? 불났다고 알리고 구조구급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자가 한 사람이 더 있다고요. 예? 관리주 너무 관리주를 좋아하시는데 여기부터는 관리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는 관리주가 안 나오고 거의 뭐 알고 계시네요. 간자는 똑같아. 여기에 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 관계인이 역시 소방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방활동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맞죠? 소방활동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합니다. 원래는 누가 하는데? 소방대가 하는데요. 그럼 관계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갈로 2번입니다. 양갈로 3번입니다. 관계인이 보면 소방대 상문에 누구를 말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오늘 수업하러 여기 와 계시죠? 앉아 계시죠? 저는 서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관계인이 다니다. 이 건물에, 이 소방대 상물에. 관계인? 이 절대로 아니다. 민법에서 진짜 사실 점유자 개념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 들으러 왔다고 해서 이 건물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관리자도 아니지 소유자도 아니고요. 점유는 뭐냐면 아주 민법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거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예를 들면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원래 저기 저 집이라 하더라도 혹시 저는 점유자가 된다 안 된다? 제 집에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저 집 주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점유자도 되느냐고요. 그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있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수저를 딱 들고 있죠. 딱 들고 이제 딱 있는 순간에 그 수저는 여러분들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점유자는 숟가락 주인이야, 그지? 식당 주인을 이야기해요. 그게 점유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설령 불나도 소방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관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오른쪽 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활동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상이 발생한 현장에서 뭐가 도착할 때까지 이게 키워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안 하면 벌칙이 있다니까요. 벌칙이 뭐죠? 100만 원. 100만 원 벌금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은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형벌이죠. 전과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100만 원 벌금을 혹시라도 맞을 수 있나요? 맞을 수 있는 거지. 맞을 수 있는 거야. 이 건물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 소장으로 딱 배치가 되는 사람 관리자가 되잖아. 그게 이 출제가 된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런데 또 7번 봅니다. 7번 봅니다. 실제로 이제 소방 활동은 불 끄는 활동이죠. 어느 지역 이 소방 대상물에 지금 화재가 난 거야. 그럼 소방 활동을 해야 되죠. 누구 지휘하에? 소방대장의 지휘하에 이제 불 끄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가지고 막 불 구경한다고 박수 치고 박수는 안 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대로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설정하는 구역이 소방 활동 구역이에요. 그럼 소방 활동 구역을 딱 지정했죠. 하면 실제로 불 끄는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소방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조문이 바로 3번이에요. 3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그래 보면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누구는 되어 있죠. 소방대장은 화재 등 위급상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놓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 설정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디귿 같은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불이 나가지고 불 끄는 게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불 나기 전에 미리 좀 불 나는 걸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서 뭔가 정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게 출제가 훨씬 많이 됐던 게 왼쪽 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넷째 줄이라고요. 바로 무슨 지구의 지정이다. 화재경계지구는 주관식도 나오고 아주 최근에 나왔어요. 21회도 출제가 되었고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무슨 지구의 지정이다. 그럼 이거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합니다. 이게 시도의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도의사가 정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정하고? 특별시장이. 그죠?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경기도 뭐 부천시는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데 아무 지역이나 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시장 지역 있나요? 기억에 첫째 줄에 있죠. 시장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공장 창고 밀집 지역도 있고 3번이 오래전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근데 이게 옛날에 뭐로 바꿨느냐 뭐 벽돌조 건물로 바꿨습니다. 그럼 틀렸죠. 목조 건물이라서 좀 뭔가 하염이 확산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정하는 것이지 벽돌조 건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맞나요? 이런 등등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또 문제가 됐던 거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도의사가 또 귀찮으니까 지정을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 판단되면 누군가가 시도의사 보고 지정하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죠? 누가 그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최고 책임자가 해야 돼. 소방청장이 되는 거야. 그게 2번이고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 이래도 불구하고 시도의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소방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의사한테 지정 요청할 수 있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제 출제가 되었고 또 하나 아주 연속 2번 넣었던 게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묶어두시고요. 보통 이거 2개는 같이 나옵니다. 일단 화재경계지구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소방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죠. 불이 날 우려가 크거나 이런 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를 연 1회 이상 해야 돼.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특별히 뭔가 조사를 해야 돼. 그게 무슨 조사죠? 소방 특별조사를 연 몇 회 이상? 한 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무슨 지구 안에서는? 무슨 지구 안에 있나? 화재경계지구 안에 뭐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뭐를? 소방 특별조사를 몇 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거야. 하여야 하는 거야. 이거죠. 하여야 하는데 아까 3과 4를 같이 놓는다는 건 4번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누구에 대해서죠? 아까 3번은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 특별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요 관계인이 되는 거야.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누구랬죠? 아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같은 사람한테 대해서는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출제가 됐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기본법을 건네. 소방기본법 원래는 한 2문제까지 놓다가 최근에 양이 좀 작거든요. 요거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조금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은 화재 예방법을 들어갑니다. 80페이지부터 다음 시간 합니다.